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방 커뮤니케이션실 고아라입니다. 제가 학교에서의 발표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즐겁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의미 있고 또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 프롭테크 세션을 마련해 주시고 또 초대를 해주신 한국 프롭테크 포럼 측에도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오피스가 된 메타버스, 메타폴리스입니다. 메타폴리스는 잘 아시다시피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를 뜻하는 폴리스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지금 현재 직방이 직접 개발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메타폴리스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타폴리스에 대한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현재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떻게 소통이라던가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나아가서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이런 메타버스 기술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직업의 변화라던가 또 어떤 노동계층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메타폴리스와 같은 그런 가상 공간을 활용한 근무가 확대될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일상화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집콕이라고 할 수 있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3% 이상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거 공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기능들을 많이 좀 변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를 보시면 저희 이제 직방에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주거 공간에서의 기능이 첫 번째로는 취미라던가 휴식 그리고 운동화 같은 기능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고요. 나아가서는 방역이라던가 소독 그리고 환기와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도 상당했습니다. 또 홈 오피스와 같이 이제 집에서 업무를 하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좀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필요성이 좀 늘어난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라던가 그리고 리모델링 시장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호황기를 누리기도 했죠.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도입하기 시작했고,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5인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기업들이 채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를 도입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근로자들에 대한 만족도도 같이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당히 높은 비율로 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현재 이제 메타폴리스로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이동 같은 것들에 이제 필요한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게 되고, 또 지옥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한 시간을 절약해서 조금 더 내가 여유롭게 내 삶의 밸런스를 맞춰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제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는 다시 오프라인 공간으로 출근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들 의문을 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소통이라던가 관계에 있어서 아무래도 비대면을 통한 이런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자 그리고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좀 많아질수록 굉장히 큰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정작 넷플릭스에서는 재택근무는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재밌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프라인과 다르지 않은 가상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왜 그러면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세 가지 정도로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일하는 이유는 그 업무의 과정이라던가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회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로 IT 기업이나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그 디지털이라던가 테크놀로지 기반의 그런 그 기기들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한 MZ 세대의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슬랙, 노션과 같은 이런 디지털 툴을 통해서 그 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도 그 팀원들과 같이 공동의 업무를 할 때 구글 닥스를 띄워놓고 그 안에 다 같이 이제 모여서 바로바로 의견들을 반영을 한다던가 문서를 수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침으로써 굉장히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을 좀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슬랙이나 노션 같은 경우에도 많이들 들어보시고 또 실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채팅보다 이런 슬랙이나 노션을 활용함으로써 컨텐츠를 조금 관리하고 또 아카이빙 하는데도 굉장히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왜 만나서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미팅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줌이라던가 구글 밑과 같은 이런 화상 회의 툴을 이용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졌고 또 보편화됐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이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 형성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회식도 하고 또 차 한잔하고 이런 그 관계를 맺고 또 소통을 하는 것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비대면을 지금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있어서는 확실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서 일하는 이유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앞에 두 가지는 그 기술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럼 관계 형성 부분은 우리가 온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이 불가능할까? 이건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는 걸까?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온라인 게임 많이들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온라인 게임을 통한 관계 형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로블록스의 경우에는 미국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 70% 이상이 지금 로블록스 플랫폼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제 등교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 자체가 굉장히 좀 좁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게임 플랫폼을 활용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겪으면서 게임을 많이는 못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길드를 만들어서 게임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길드가 중세시대 때 노동자 조합을 일컫는 말인데 온라인에서는 이제 같이 게임을 하는 우리 편, 우리 그룹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이런 길드가 만들어지면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는지, 성별이 어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길드 안에서 굉장히 게임을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못하는 친구를 이끌어서 레벨업을 시켜준다던가 해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온라인에서의 다른 길들을 무찌른다던가 그리고 우승을 한다던가 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고는 하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만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1년에 한두 번 정도 정모를 해서 오프라인에서 한 번씩 만나고요. 또 만나서는 너가 너였구나 이렇게 얘기도 좀 나누고 또 이 분야 저 분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정보를 또 습득하고 다시 온라인으로 돌아와서 끈끈해진 관계를 통해서 게임을 계속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이런 게임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기술이 게임과 접목이 되고 또 스마트 워킹을 위한 그런 기술로서 결합이 되면서 많은 IT 글로벌 기업들도 속속 서비스를 출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라고 하는 기기들을 착용을 하고 그리고 가상 공간에서 협동의 업무를 한다던가 그리고 콘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굉장히 현실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준비하고 또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의 경우에는 스타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미러라고 하죠. 어떤 창이 있고 그리고 그 창 안에 이제 상대방이 등장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상황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 창 너머 있는 인물과 내가 있는 이곳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과 실제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한 그런 이제 서비스를 내놓음으로써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이 이름을 완전히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을 할 예정인데 그 이름에 대해서 메타버스 기술과 관련된 사명이 곧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정말로 글로벌 그런 빅테크 IT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거는 기대라던가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은 메타버스에 왜 주목을 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소통과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기술로서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사람들을 잇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또 주변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같은 방에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또 프로젝트를 공동 작업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런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위크타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스트롱타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유대 관계로 혈연이라던가 학연이라던가 이런 지연과 같은 굉장히 자주 만나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이제 그런 유대 관계를 뜻한다면 반대로 위크타이는 굉장히 넓고 얕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크타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위크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논문들이 발표가 된 바가 있는데요. 1973년도에 스탠포드 대학의 그레노베터 교수는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약한 유대가 주는 효과와 의미에 굉장히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거나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비율이 훨씬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정책팀에 있는데 정책팀 사람들과는 다른 얘기보다는 주로 국내 정책이라던가 규제라던가 이런 법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것 같고 반면에 위크타이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을 생각한다면 마케팅팀이라던가 디자인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랑은 사실 거의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만났을 때에 내가 항상 우리 팀이랑 하던 얘기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야기들을 전해줄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좀 즐거움을 느낀다던가 또 새로운 소속감을 느낀다던가 또 내가 모르는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뭔가 이 정책이라던가 규제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크타이 약한 유대는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례로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픽사 빌딩의 설계를 직접 감독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중앙에 홀을 하나 만들어서 전 직원이 무조건 하루에는 몇 번씩 중앙 홀을 반드시 건너가야 하도록 그렇게 의도적인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중앙 홀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그리고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아마 스티브 잡스가 위크타이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그 당시에도 생각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을 조금 함께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 직업과 또 노동계층의 변화함에 따라서 어떻게 메타버스 업무 환경이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 미국의 현재 483개의 직업군 가운데 총 113개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원격 근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이건 결국에 그 113개에 해당하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라고 한 그 노동자들은 전체 노동 인구의 52%, 절반이 넘는 비율을 이제 차지하는 것인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 시티그룹 연구소 보고서에서 발표한 또 자료를 함께 보시면 그 미국의 이제 현재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상위 20개를 살펴봤을 때 뭐 IT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이런 그 직업군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 이제 상위 20개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조금 소프트웨어라던가 디지털화가 이제 좀 더 속도가 나게 되고 산업의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IT 관련한 인력들, 그리고 MZ 세대들과 같이 모바일이라던가 테크놀로지에 익숙한 그런 세대들은 결국에는 개발 쪽이라던가 그 소프트웨어 IT 인력을 많이 이제 그룹을 형성하면서 이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 또 재밌는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서울 시민의 65%가 메타버스로 출근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제가 이 자료에는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뭐 디자이너, 메타버스와 관련된 건축 설계사 이런 직업군이 미래의 이제 희망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고요. 실제 응답률도 40% 이상에 가까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 재택근무에 대한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는 그런 목소리가 여전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제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고한 그런 내용에 따르면 업무 효율성에도 사실상 지장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87% 이상 그리고 80%에 육박하는 굉장히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원격 근무를 하면서 데드라인을 준수해서 내 업무를 마감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업무에 대해서 모티베이션을 느낀다거나 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 직군들이 재택근무를 했을 때의 업무 효율성도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도 함께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직방은 현재 뭐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오프라인 사무실을 완전히 없앴고요. 메타버스로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출퇴근을 할 때 건물을 지나가기도 하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고 가다가 이제 동료들과 만나게 되면 인사도 하고 그런 상황이 이제 현실에서 가능한데 가상에서도 이게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라는 실험들을 했고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현실처럼 공간이 있고 또 건물을 지어서 거리를 형성하고 이곳들을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현재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하는 모습인데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이제 근무하는 4층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 저희가 강남역에 오피스를 두고 있었을 당시에도 30층 건물에 4층과 5층 이렇게 두 개 층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 메타폴리스 내에서도 현재 4층과 5층 동일하게 현실과 같이 이렇게 두 개 층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 팀이 테이블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각 테이블로 이제 출근을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그 오류들을 많이 감소시키는 것이 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인데 지금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고 또 제스처를 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음성이라던가 표정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그런 기능들을 현재 구현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저희가 4층이면 사실 하늘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제 창문
탑다운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했고, 이게 아무래도 메타버스니까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날씨가 변하게 되면은 이 하늘 풍경이라던가 소리도 달라지는 그런 재미난 요소들도 현재 이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게끔 또 했어요. 그래서 가까워지면은 상대방의 얼굴이 보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그 대화에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멀어지게 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들리지 않는 그런 형태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에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모습인데요. 그 겟더타운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하려면 줌이라던가 구글 밑과 같은 그런 화상회의를 위한 그 URL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회의를 해야지만 이제 뭐 자료를 공유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현재 메타폴리스 안에서는 함께 그 프레젠테이션을 좀 띄워놓고 스크린을 쉐어하면서 그 뭐 토의를 한다던가 논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직방은 이제 메타버스를 통한 그런 근무 공간, 메타폴리스로의 그런 많은 주목들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이런 활동이라던가 그 시도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도 뭐 대중교통을 통해서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트워크가 발달이 되고 통신이 발달이 되면 사실 네트워크를 통한 그 통근이 가능한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직방이 메타폴리스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한 통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 어디서든지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고, 직방은 코로나가 끝나도 호주 그리고 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그 업무하는 공간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를 통한 통근이 직업 선택의 범위도 굉장히 넓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뭐 저 역시도 서울에 이제 회사를 구하게 되면 서울과 인접한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이사를 가는 그 환경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치면 사실 그냥 집과 가장 가까운 장소를 이제 골라서 취업을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생활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직업 선택의 범위가 교통의 발달이 되면서 광역 중심으로 조금 넓혀졌고, 그리고 이제는 뭐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전국구로 글로벌로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타폴리스를 통해서 굉장히 그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줌만 연결되면 줌타운이라고 하는데, 직방의 메타폴리스만 연결이 되면 어느 곳에 가서도 이제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화면은 KBS 다큐온에 방영된 저희 실제 그 근무하시는 직원이 제주도에 가셔가지고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고 계시고, 거기서 메타폴리스로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내가 이제 직주 근접성을 따져서 내 회사와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주거 지역의 선택의 변화도 굉장히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7%에 해당하는 그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의 90%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런 도심 과밀 집중 현상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심 중심에서 통신을 통한 출근이 가능하다면 지역으로 분산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뭐 저희 팀원 중에도 코로나가 끝나면 싱가포르라던가 뭐 일본, 중국으로 가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는 펼쳐진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이 메타폴리스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날도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큰 기업들도 그렇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해외로 진출하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브랜치를 만들려면 직접 가서 공간을 임대를 해야 되고 필요한 집기들을 구입해서 이제 거기에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리소스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과 돈을 이제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메타폴리스를 통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메타폴리스라는 공간 내에서 함께 협업이 가능하고 또 뭐 뉴욕에 있든 베이징에 있든 방콕에 있든 다양한 이제 글로벌의 국가들의 인재들과 함께 메타폴리스 내에서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직방의 메타폴리스는 The First Global Digital City가 되는 것이 또 목표이고 현재 그 목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들과 다양한 실험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우주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다들 예견을 하시잖아요. 이미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또 화성으로의 이제 거주 계획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 미래에는 가까운 미래에는 그 화성인과 지구인이 함께 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의 그 메타폴리스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술로 사실 공간과 부동산에 대한 활용도를 좀 높이고 또 그런 공간들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경험의 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프롭테크가 가진 뭐 가능성, 잠재성들에 대해서 많은 그 관심과 기대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그 직방도 프롭테크 선도 기업으로서 많은 실험들과 그 시도를 통해서 공간의 경험을 혁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